남일호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생활책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또 40여 년 동안 생활체육을 실천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생활체육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20년도에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고 난 이후에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1989년도에 포도리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되면서 91년도 국민생활체육회가 창립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생활체육이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후에 5년 단위로 생활체육 지도자가 이 당시에 처음으로 672명이 배치되는 사업을 제가 직접 기한해서 만든 사업이 바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에 범국민 스포츠 7330이라고 하는 이 생활체육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그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도에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었지만 더 국민생활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더 강화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외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그런 조건으로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2020년도에 스포츠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 환경은 이제 탄탄한 그런 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당시에 대한체육회는 1년 예산이 약 1990억이었고 국민생활체육회는 899억 원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약 45% 수준에 이르는 예산이었고 직원의 수도 대한체육회는 172명, 국민생활체육회는 43명 수준으로 25%의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생활체육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3,305억 원의 예산이 3,145억 원이 늘어난 6,450억 원으로 2020년도에 국가체육 예산이 발행되었다. 물론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228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국민생활체육회 예산은 89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양단체가 통합하고 이후에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주 1회 생활체육 참여하는 비율이 2015년도에 56%에서 2021년도에는 4.8%가 증가된 60.8%로 꾸준히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군구 체육회 사국 지원의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그 트렌드는 이 중앙 집중형 그 체육 집행이 이제는 시군구 단위에 그야말로 스포츠 서비스가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업이 그렇고 또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2015년도에 당시를 보면 시군구 체육회에 사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숫자가 1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20년도 들어와서는 그 사명이 4개 시군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그리고 1명이 근무한 그 숫자가 2015년도에 46개에서 53개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명 이하의 사무국 직원이 근무한 숫자가 57개나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무국 직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 군구 단위별로 지방자치대 공무원이 직접 사무국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군구 생활체육 지도자가 사무국장을 맡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그 전국 그 시군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2020년도에 2명 이상 9명까지 근무하는 데가 162개 시군구입니다. 약 70%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이제 2015년도에는 140개 시군구였습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1명 이하의 이 시군구가 많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생활체육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자 정원을 보면, 시군구에 배치된 정원을 보면 2019년도에 2,740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0명이 증가된 2,80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지도 횟수를 보면 전국에 2019년도에는 106만 5천여 회의 지도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근데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71%가 줄어든 30만 3천 횟수로 줄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도 동영상 프로그램을 8,368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구 지역에 있는 동호인이나 또는 경기들이 이거를 얼마나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군구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 생활체육대회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45개 종목의 경기단체가 12개 경기단체로 줄어들었고, 대회 수도 72개 대회를 하던 것을 이듬 해에는 80.6%가 줄어든 14개 대회로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가 인원도 88%나 줄어든 이러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체육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집콕 운동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대표 양학선이라든가 또는 여서정 체조선수 또는 태권도 이대원 선수를 동원해서 이와 같이 집콕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공유하고 대한체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스포츠 73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대한체육회가 만들고 공유해왔던 건데, 특히 2020년도에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정유인 선수를 동원하고, 또 일주어터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과 그 연예인 배우 이수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스포츠 7330 프로젝트도 상당히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자, 이 MZ 세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체육 새로운 용어를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스포츠와 버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합성한 스포츠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골프 산업에서는 이 매출이 20%나 이상 신장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목 특성상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이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또한 기술도 발전되면서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MZ세대가 이 골프 입문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좀 이따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체육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 비율을 보면 30대 이상은 걷기가 1순위입니다. 참여 비율이. 자, 그러나 10대에서는 축구가 1순위고 20대에서는 보디빌딩이 1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순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 20, 30대에서는 10대에서는 걷기고 20대에서도 물론 걷기입니다. 30대에서는 이 보디빌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40, 50, 60대에서 보디빌딩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걷기와 등산이 절대적으로 이 생활체육 참여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참여율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체육 정책을 이 걷기와 이 등산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10대와 30대 또는 이 MZ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우리가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걷기 등산에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생활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정부가 고심도 하고 많은 학교에 노력도 해왔지만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우리가 요인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학교 공공 민간 체육시설들을 잘 연계 활용해서 이 15분 이내에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밀착형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체육 지방 재정 체육을 확충해서 지역 특화 스포츠 종목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체육정책이 6개 특이할 만큼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에 의료비 절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약에 당선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공약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타 지역 내지는 이 분야로 전출되는 것을 이거를 체육 예산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실내 체육 이용하는 분들에게 연말
그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 강사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이 생활체육 현장에 잘 배치돼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들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공약 내용들을 그야말로 공중의 공약이 아니라 실천될 수 있는 공약으로 잘 다듬어서 체육계에 반영해 준다면 정말 생활체육과 우리 체육계는 엄청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 발표된 공약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또 정부 당국에 잘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체육 발전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6가지 정도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기초 위에서 전문 체육이 꼽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대한체육회장도 이제 재임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 정책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시군구 체육시설들을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지어놓은 시설들이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지방체육시설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하면 국민 1인당 면적이 2.83입방미터인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독일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시설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방되는 것이 사실 또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시군구 체육회의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는 공공 스포츠 클럽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단위 리그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려고 그러면 얼마간 사무국의 운영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원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현재는 시군구당 약 12명입니다. 이런 12명을 21명 이상으로 확대돼야 되고, 또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국민의힘 공약 된 대로 세제 혜택과 국민건강보험료를 할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이행돼야 되겠다. 국민이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회 병리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정착이 되면 국가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또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확대될 것이고, 일반 국민은 건강해지고 세제 혜택을 받고 국민건강보험료가 환급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시설업주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고객이 확대되면 수익 구조가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혜택받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다섯째는 유아 청소년 시기에 생활체육 실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활체육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성인 돼서 형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호주처럼 어릴 때부터 1인 1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와 생활체육 바탕 위에서 전문체육이 활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는 것이 유아 청소년기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시스템이 개선돼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사업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정부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뭐냐면은 관 항목을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관 항목을 변경하는 걸 허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육단체에 일정 비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정률 지원되도록 하면서 예산 지원을 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은 최소화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려고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스포츠위원회를 신설해서 무엇보다도 이 체육 정책이 각 부처가 협심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